3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1569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3년 2월 22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3년 2월 3일입니다. 오늘 명시 계묘년 갑인월 신해일이 되겠고요. 일진은 신해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살펴볼 사주 명식은 일간은 신금일간이 되겠고요. 신금일간이 태어난 월령은 인월이 되겠습니다. 인월에 신금이 태어나게 되면 어떻게 사주를 배합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사주 볼 때 일간이 제일 중요합니다. 일간의 특성을 아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 일간이 어느 월령에 태어나느냐, 월령의 특성을 아는 것이 다음으로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간은 신이라고 하는 천간이 일간이 되겠고요. 이 신이라고 하는 천간, 어저께 경금과 마찬가지로 오행으로 구분하게 되면 금이 됩니다. 금. 그래서 쇠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것을 말하고, 경금은 7번째 천간이 되겠고 신금은 8번째 천간이 됩니다. 숙살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것이 금의 기운이고요. 숙살이라고 하는 것은 차가운 냉기 정도는 아니지만은 가을에 좀 오싹한 그런 서늘한 기운을 가지고 숙살 기운, 숙살지기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데, 어저께 공부한 경금과 마찬가지로 신금도 음양으로 구분하게 되면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금이 되는 것이고, 어저께 경금이라고 하는 것 공부했을 때 똑같은 쇠의 기운이고 숙살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것은 똑같지만은 경금은 양금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같은 금이라 하더라도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느냐 또는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성질이 다르다. 사람이라고 하는 인류도 남자라고 하는 거, 남자와 여자로 이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겠죠. 남자는 양이 되는 것이고 여자가 음이 되는 것이 되는데, 이 음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여자처럼 좀 부드럽고 유연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양의 성질이라고 하는 것은 좀 거칠고 투박한 성질을 가지고 있게 됩니다. 그래서 양금인 경금은 같은 금이라 하더라도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완철금이라고 했죠. 그래서 강철이라든가 무쇠 같은 아주 좀 단단하고 거칠고 투박하고 날카로운 그런 개념의 철을 말합니다. 그래서 원철, 땅에서 금방 캐낸 원철이다라고도 이렇게 표현하는데, 반대로 음금이라고 하는 신금은, 음금인 신금은 양금인 경금처럼 강철이 아니라 보석이라든가 주옥 같은 거 있죠. 또는 여러 가지 장신구, 쇠로 만들어진 장신구 같은 것들 다 신금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반지, 귀걸이, 또 여러 가지 뭐 손목시계에 들어가 있는 그런 것들 다 신금이라고 볼 수 있죠. 경금이라고 하는 것이 땅 속에서 금방 캐는 원철이라고 하면 그것을 가지고 단련을 해서 물건을 만들어 놓은 것이 신금이다, 이렇게 놓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경금의 용도, 경금이 쓰임이 있기 위해서는 어저께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련을 해야지 용도가 생긴다. 정화가 있어야 되고, 갑목으로서 정화를 보좌해 주어야지만 경금으로서 땅 속에서 금방 캐낸 그런 쇠를 갖다가 잘 단련해서 물건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어야 되는 것이 바로 경금이다라고 하면, 신금은 이미 반지, 보석 같은 그런 물건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다시 불로서 단련할 필요가 있다 없다, 이거는 다시 단련할 필요는 없겠고, 만들어 놓은 반지, 귀걸이 등등등등을 잘 관리한다. 깨끗하게 반짝반짝 빛이 나게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죠. 그래서 경금은 정화를 쓰지만 신금은 임수를 쓴다. 임수라고 하는 것은 상관이 되죠. 그리고 이 임수를 쓰는 이유는 신금을 갖다가 도세주옥하는 용도로 쓰는 거죠. 세진한다라고도 이렇게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금이라고 하는 것, 경금이라고 하는 것 같은 금이지만 양금인 경금은 단단하고 거친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화로서 강하게 다스리는 것을 좋아하는 반면,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부드럽고 유연하고 온기를 가지고 있는 보석과 같기 때문에 임수로서 부드럽게 다루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일간이 왕하면 관성을 쓴다라고는 하지만, 경금 같은 경우 왕하면 정화인 관성을 쓰는 것이고, 신금은 왕하더라도 화를 쓴 게 아니라 상관을 쓴다. 그래서 일간의 특성을 아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경금은 왕하면 화를 쓰지만 신금은 왕하면 임수를 쓴다. 이렇게 차이가 나타나는 것이고,
신금 같은 경우 오히려 왕하다 하더라도 정화 같은 걸 잘못 보게 되면 신금이 뜨거운 열기에서 소용된다, 즉 녹아서 없어지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신금 같은 경우는 작고 부드러운 그런 금이기 때문에 화가 많아지는 것을 결코 좋아하지 않는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신금 일간이 태어난 월령 인월이 되겠습니다. 인월에 신금이 태어나게 되면 어떻게 사주를 배합하는 것인가? 일단 인월이라고 하는 것은 월령이죠. 월령이기 때문에 월령을 일단 절기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를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인월의 절기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입춘과 우수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고요. 우수도 우수 나름대로의 뭐 어떤 의미가 있긴 하겠지만 명리학에서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입춘이다. 입춘이 되면서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오게 되고요. 또 입춘이 되면서부터 연월이 모두 바뀌게 되는 그 기준점이 되는 것이 바로 이 인월의 입춘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인월, 묘월, 그 다음에 진월은 입춘이 되면서부터 인묘진월이라고 하는 동쪽이 되면서 계절은 봄이 되겠죠. 봄. 그 다음에 인묘진월은 해자축월은 겨울이면서 수가 왕한 계절, 혹한의 한기가 있었던 그런 계절이다라고 하면 인묘진월은 따뜻한 봄이면서 목이 왕한 목왕절이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인묘진월에는 한기가 아니라 온기를 이렇게 느낄 수가 있는데, 인월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인월 입춘이 되면서부터 우수 전까지는 뭐다? 전 계절의 겨울에 한기가 아직 미진하기 때문에 병화로서 조후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까지 저는 계속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이런 인월에 태어난 일간이 신금이잖아요. 자, 인월이라고 하는 계절, 목이 왕한 계절인데, 반대로 인월의 신금 또는 인월의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포태법으로 여기가 절지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포태법은 12운성이라고 하는데, 포태, 양생, 욕대, 관왕, 세병, 사, 묘의 12단계 중에서 가장 약한 단계가 바로 이 절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월에 신금이 태어나게 되면 일간 신금은 약하고 재성이 왕한 그런 사주가 된다. 아무리 좋은 재성이라 하더라도 재성이 남자한테는 재물도 되고 처도 되고 인기 오락도 해당이 되고 그런 것인데, 이 재성이라고 하는 것도 내가 감당할 수 있어야지 나의 재물이 되는 것이지, 내가 감당할 수 없으면 저거는 나의 재물이 되지 않고 오히려 그 재물로 인해서 큰 손해를 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재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인월에 신금이 태어나게 되면 일단 약한 일간 자체를 생조해 주거나 또는 방조해 주는 것이 필요한데, 생조는 인성으로 하는 것이고요, 방조는 비견겁제로 하는 겁니다. 인성은 토를 말하는 거고 갑자는 금을 말하는 것인데, 어떤 것이 더 좋을까요? 라고 말하면 일간의 특성상 경금 또는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토로서 생조해 주는 것보다는 비견겁제로서 방조해 주는 것이 좋고요. 부득이 비견겁제인 금이 없어서 토로 생조해 줄 때는 반드시 습토로서 생조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천간으로는 기토가 습토가 될 것이고요, 지지로는 진토가 축토가 습토가 되는 것이니, 신금이 약해서 일간을 생조해 줄 때는 진토, 축토, 천간에 기토라야 하면서, 무토라고 하는 것, 천간의 무토와 그 다음에 지지로 술토, 그 다음에 지지로 또 뭐가 있죠? 미토 같은 경우는 건토이기 때문에 건토는 생금이 불가하다, 이렇게 기록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오히려 무토 같은 것이 많아지게 되면 토보다 매금이 될 수 있고요. 기토로서 생해준다 하더라도 기토는 신금을 생할 수는 있겠지, 당연히. 하지만 기토를 갖다가 매금은 아니더라도 오금, 신금을 더럽힐 수 있다. 그래서 인월에 예를 들어서 신금이 들어서 기토로서 신금을 생해줄 때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임수로서 신금을 도세주옥해 주어야지만 신금으로서의 가치, 신금으로서의 용도, 신금으로서의 쓰임이 나타날 수가 있겠고요. 가장 좋은 것은 토를 보는 것보다는 지지로 유금이라든가 지지로 신금 같은 것이 있어서 이 일간의 뿌리가 되어주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근데 신금은 여기 신시가 되거나 신년이
됐을 때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신전이 됐을 때는 이건 좋지 못하죠. 당연히 뭐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붙어 있으면 인신충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신금이 신시로 이렇게 있으면은,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원격되어 있으면 충이 되지 않는다. 이걸 충으로 보는 사람들도 가끔 있는데 이건 잘못된 거고요. 이거는 충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간도 신의 뿔을 둘 수가 있겠고, 또 임수 또한 신의 뿔을 둘 수 있으니 인월에 신금이 태어났을 때는 이렇게 신금을 얻는 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좀 이상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자, 임수 또한 얻게 되면 신의 뿔을 둘 수 있으니까 금상첨화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월의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임수로서 돛에 좋게 되는데 약한 신금이기 때문에 인성 또는 비경겁조로서 방조 또는 생조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 정도까지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오늘의 명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명식, 신금일간이 인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고요. 일간의 특성, 원령의 특성을 알았으면 다음은 격국이라고 하는 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격국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원령과의 관계를 살펴 사주 8글자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를 놓고 보는 것인데,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음금이 되겠고요. 월지에 있는 인목은 양목이 되죠. 대 양의 관계가 성립이 되는데, 금이라고 하는 것이 뭐다? 목이 되죠. 금이 목을 극하는 것이고, 내가 극한다고 해서 아극자는 육친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재성이 되는 겁니다. 재성은 다시 두 가지로 구분해 볼 수가 있는데, 정제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정제와 편제가 되겠죠. 정제와 편제로 구분해 볼 수가 있는데, 정제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재성과의 관계가 양대음, 음대양, 오늘처럼 음대양이 되거나 양대음이 되면 이거는 정제가 되는 것이고, 편제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재성과의 관계가 양대양 또는 음대음으로서 음량의 조화가 맞지 않으면 편제가 되죠. 어저께 경금은 양대양이 되는 것이고 오늘 신금은 음대양이 되는 것이니, 어저께는 편제격이 맞고요. 오늘은 정제격이 되긴 하지만 역시나 인월에는 목이 왕한 것이지 일간 금이 왕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신약 제왕 또는 제다 신약의 근간을 가지고 있다, 근본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만약에 인이라고 하는 지장간 안에 뭐가 있습니까? 무토가 있고요, 병화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있게 되는데, 만약에 간목이 아니라 병화가 이렇게 천간으로 투출하게 되면 이거는 이 병화를 가지고 뭘 잡을 수 있다? 그렇죠. 격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정관격에 이거는 재관이 왕한 사주, 일간이 약하면 재성도 정관도 감당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제격이 되든 정관격이 되든 약한 일간을 갖다가 도와주는 것이 가장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지지로 신유금의 뿌리를 두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고요. 그렇지 않으면 뭐 진축토의 생을 받거나 기토의 생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오늘 월간 보게 되면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투출되어 있습니다. 연지에는 묘목을 받죠. 이렇게 되게 되면 목의 기운이 굉장히 왕해지게 되는 것이고요. 더해서 연간의 개수라고 하는 것, 수생목해서 목을 더 왕하게 만들어주는 것, 그 다음에 일지는 또 해수를 받죠. 신의 일조, 이렇게 되게 되면 인의 목으로 볼 수 있고 해묘합 목으로도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니, 3주까지만 놓고 봤을 때 신금 입장에서 극신약 사주가 되는 것이고, 재성인 이 목이 많고 수가 목을 생각하게 되니 자칫하면 기명이라고 하는 뜻은 나를 버리고 재성에 종한다고 해서 종제격이 될 수도 있다. 그거는 생시에 따라서 나눠 살펴볼 것인데, 제가 보기에는 종제격이라든 이런 특수격들은 좋을 수도 있겠지만 솔직히 제가 봤을 땐 좋은 경우로 그렇게 크게 많이 보지 못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종격을 만들지 않는 것이 제가 봤을 땐 가장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생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무자시가 되죠. 무자시가 되게 되면은 다시 수를 받죠. 수는 목을 생할 것이고요. 목은 다시 재성으로 화해지게 되니 약한 일간이 역시나 이 많은 수목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정인인 무토 투출되어 있다 하더라도 왕목에 의해서 피극을 당하고요. 또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토는 물기가 없는 습토가 아닌 건토이기 때문에 금을 생할 수 있다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축시가 되면 이거는 좀 가능성이 있는 게
축에, 습토인 축에 신금이 뿌리를 둘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축에 뿌리를 둔 기토가 일간을 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해중에 있는 임수를 가지고 신금을 도세주옥할 수는 있겠지만은 역시나 목이 너무 이렇게 많게 되면 목의 토를 극해서 인성인 기토, 축토가 신금을 생하는 공력이 좀 떨어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가장 좋은 것은 금운을 봐서 일간이 조금 더 왕해지는 것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경인시나 신묘시 같은 경우에는 뭐 경인신묘시 같이 그냥 얘기할게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목을 봐서 인해한 목이 다시 왕해지게 되고요. 경금이 목을 재해줄 것 같으나 역시나 일간도 지지에 뿌리가 하나도 없고요. 경금이 있어도 뿌리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거는 종격도 될 수가 없는 것이 경금이 있으면 종격이 되더라도 이거를 가종격으로서 좋지 못한 격으로 보기 때문에 이런 생시, 신묘시 이런 생시는 만나지 않는 것이 좀 좋을 것 같고요. 임진시 같은 경우에는 임수 투출돼서 신금을 도세하는 것 좋지만은 신금 자체가 의지할 수 있는 곳은 진토 하나밖에 없다. 근데 진토는 신금이 통근할 수 있는 글자는 아니기 때문에 매우 약한 그러한 국세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인월에 묘목이 있고요. 진까지 보게 되면 인묘진 방합을 형성하기 때문에 진토가 완전 왕복에 있어 그걸 받기 때문에 신금 생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운은 뭐 토금운이라든가 가장 좋은 것은 금운을 봐서 약한 신금을 도와주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개사시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사에 상충되는 것은 옳지 못한 국세. 갑오시, 을미시 모두 을미시를 볼까요? 갑오시 말고 을미시가 되게 되면은 이 밑토가 신금을 생할 것 같지만은 이 밑토 어떤 토라고 습니까? 건토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해, 묘, 미 완전 삼합, 해, 묘, 미 삼합을 구전하기 때문에 밑토가 생하고 싶어도 생이 잘 되지 않고 오히려 왕목에 의해서 파극을 당하게 이런 경우에는 종제격으로 볼 수도 있어요. 종제격. 근데 밑토 토가 있으면 약간 파격이 되는 것이니 이 또한 좋지 못한 생시라고 볼 수가 있겠고, 차라리 오늘 같은 경우에는 신시를 얻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간이 뿌리를 얻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금수가 많아지게 되면 한습해지기 때문에 병으로 조후하는 구조는 나쁘지 않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오늘은 무조건 뭐다 정유시도 안 되고요. 병신시 정도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것이 이상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